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천용호 국어 선생님입니다. 본 영상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제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어떤 수능 국어를 공부할지 요점을 안내드리는 영상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저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는 두각학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능 수업, 그래서 1년 내내 수능을 공부하는 수업이죠. 그 수업을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종합반 학원에서 당장 현재 N수생 아이들과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가르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내공이 쌓여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부모님도 그러하시고 아이들도 그러할 텐데, 여름방학쯤이면 수능 공부를 꼭 해야지. 이때쯤이면 내가 아무리 노베이 쓰고 경험이 없어도 여름방학 때는 내가 수능 국어에 입문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여름방학이면 내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정시의 비중을 좀 높여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뼈대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내용은요, 여기 제가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전 미니모의고사로서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한 수업 안에서 이 두 가지들을 계속 적용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업은 문제풀이를 잘하게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합실전훈련으로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수업은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게 하는 수업이고요. 실전 미니모의고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국어적인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뒤에 슬라이드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푸는 수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수업의 본질을 좀 놓치시는 거고요. 문제풀이를 잘하게 하는 수업인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막 문제를 풀어보고 맞았어 틀렸어 이거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지문 던져주고 제가 내신처럼 지문 설명을 막 다 해주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아이가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게, 그래서 답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리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어떤 거죠? 국어가 어려운 이유. 두 개 중에 헷갈렸었죠. 얘가 답일까, 얘가 답일까, 얘가 답일까, 얘가 답일까. 그러다가 고르면 틀리잖아요. 혹은 고치면 틀리잖아요. 그 전통적인 국어가 갖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수능에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 익숙한 선명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답으로 이어지는 길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충분히 이해해서 표면적으로 막 쓰면서 답을 도출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는 사고력이 특히나 강조되고, 그것이 정보들로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내가 조합해서 내 머릿속에서 사고력으로 정답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답으로 가는 길 속에서 다른 길로 조금 빠진다거나, 아니면 정답으로 가는 길 속에서 일부를 생략, 비약하거나 오해해버린다거나, 그러면 답이 선명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으로 갈 때에 어떤 길을 어떻게 선명하게 가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대체로 어떻게 푸냐면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아는 여기다 막 스치면서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슥 읽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당장 시간이 급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기도 슥 읽어버립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 그냥 밑줄은 치겠죠. 그러고 5개의 선택지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요걸 한번 판단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잠시 시간을 두고 우리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고력과 생각을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한번 해보셔야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거 한번 해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다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넣어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지문도 안 주고 글을 읽고 풀어야 되는데 왜 그냥 문제를 풀라 할까? 그래도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문을 안 읽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멋진 기술이죠. 이런 걸 설명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문이 정말 중요한 걸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지문을 잘 이해하면 많은 문제를 혹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지문 예찬론자예요.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되면 문제가 완벽하게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지문 없이 문제 풀 수 있어서 이런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일부 문항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 답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알면 답의 선명성이 지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문이 혹 조금 독해가 부족하더라도 얘가 답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골라낼 수도 있구나. 그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했을 때의 힘이구나.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아이들은 이거 그냥 쓱 읽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화살표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해라.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해라는 말을 바탕으로라는 말을 기준으로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보기라는 바탕, 토대 아래 얘를 기준으로 이 토대 위에 지문의 내용을 올린다면 이 보기의 바탕을 벗어나지 말아라. 보기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에서 옳은 부분, 올바르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정확하게 선 겁니다. 보기에서 벗어나면 틀린다. 그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답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여기 제가 요 화면상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는 생략을 했지만 나머지 선택지들은 전부 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지만 소리의 절대적인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면 여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술을 말하는 거고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한다 그랬는데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죠. 좀 더 간결하게 바꿔볼까요? 보기에서는 진행이라고 말한 겁니다. 영원한 진행. 근데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바꾼 거죠? 완료라고 바꾼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여러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출제 의도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씩 어떤 스텝을 밟아나가야 되는지, 발문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선택지를 비교할 때도 역시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선지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걸 아는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정답으로 가는 길이 아주 선명하고 간결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난해하고 애매하고 흐릿한 수많은 판단의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 출제 의도, 그 다음에 답으로 가는 길을 알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답이 정확하게 보이는지 그걸 공부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라는 쉬운 말로 바꿨지만 사실은 출제 의도와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전 문제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훈련으로 방법을 익히는 건데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은 시간 안에 내가 여러 개의 문제와 여러 개의 지문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도 읽어야 되고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특정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습을 하고 종합적인 공부를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으나 지문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다. 지문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문을 선생님들이 아무리 여기가 중요해 라고 말해도 왜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들은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아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지문을 이렇게 읽으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방향이 서질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에 있죠?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에.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고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나오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재수생들도 똑같아요. 재수생들도 지문을 읽어야 되고 지문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또 우리 공부가 아직 미숙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오답을 하라 그러면 해설지를 옮겨 적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고 문제와 지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고 잃어버린 채로 지문을 읽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수능 공부를 집중하는 이 시기에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이 문제의 요구 방식을 보니 지문에서 이게 그래서 중요했었네. 내가 읽은 것 중에 이 정보들을 끌고 와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였네. 그래서 선생님이 글을 이렇게 읽으라고 한 거구나를 아이들이 이해하고요. 공감하고 그 공감과 이해 속에서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게 고민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지문 분석해야 돼. 애매하게 너 스스로 그냥 해봐. 이런 차원의 지문을 위한 지문 독해가 아니고요. 정말 문제풀이를 위한 지문 독해. 정답을 정확하게 찾는 문제풀이를 위한 지문 독해.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가 메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특히 문제와 지문의 연결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중점을 두고 가르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아이들은 또 역시 짧은 미니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디서 시간을 조금 지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풀어줘야 이게 표준이며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역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로만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는 점, 문제라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 의도를 파악한 채로 그 문제를 기준 속에서 지문 독해와 실전 연습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근본이 되고 제일 뼈대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근본 있는 수업, 정통적인 수능 공부 그것을 하게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의 수업은요. 지금 2타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타임 중에 아이들 맞는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토요일 수업이든 일요일 수업이든 아이들 만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말 정성껏 그리고 아이가 국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그래서 이 늘어난 국어적인 능력이 길게는 수능, 짧게는 모의고사 또는 내신까지 적용될 수 있게 정성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